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3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진출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경지윤 헤이비트 콘텐츠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최근 이 암호화폐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요 근래 글로벌 기업들이 웹3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예를 들어 이제 스타벅스와 나이키 같은 회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기업들이 웹3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스타벅스나 나이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SNS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도 프로필 사진을 NFT로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네. 좋다고 할 수 없고, 뭐 최근에 한은 총재께서는 블록체인에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네. 얘기도 또 많이 이제 유행했던 그런 이제 워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왜 보면은 좀 엇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투어서 웹3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웹3의 실체나 네. 이제 그것이 바꾸어 나갈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전망하고 예측하는 바는 다릅니다. 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많은 자본이 웹3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웹3에 있는 다양한 이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웹3가 이제 어느 누구 말처럼 이제 허상일지도 모르고 네. 그 끝이 바라보는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큰 변화와 트렌드에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웹3의 철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태계를 구축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각각의 기여자들에게도 공정한 어떤 보상을 지급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이 웹3의 변화와 트렌드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식했지만, 사실 이제부터는 웹3가 된다고 하면 사용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객이죠.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라든지 네. 혹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주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고 네. 사실상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지만 그렇죠. 이제는 웹3 시대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이런 이익들을 이제 사용자들, 유저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웹3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스타벅스는 대표적인 이제 웹3 진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기본적으로 스타벅스의 진출 전략은 스타벅스가 직접 NFT를 발행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네. 진출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NFT를 발행을 해서 네네.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는 전략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조금 네. 더 이제 깊게 설명드리면은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NFT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발행을 하냐면은 네. 스타벅스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자사의 이제 NFT를 발행하는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이 오디세이란 이제 조금 이 어원을 좀 풀어보면은 네. 고대 그리스의 이제 서사시인 오디세이 이름을 따와서 이제 만든 이제 리워드 프로그램인데 네. 쉽게 말하면 미지의 세계로 긴 여정을 시작한다. 스타벅스 고객들에게 웹3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서 이제 스타벅스와 같이 여정을 떠나는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크립토를 하던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뭔가 이걸 지금 짜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직접 네네. NFT 발행을 한다고 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직접 어떤 NFT나 토큰들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회사나 이제 사업에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혹은 이제 이런 NFT를 되게 잘하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웹3 쪽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네. 제휴하는 형태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크립토 기업들을
레거시 대기업들이 뭐 같이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네. 인수를 하거나 네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약간 독특한 것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네.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제 다시 스타벅스 돌아가서 네네. 스타벅스는 이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고 있나요? 원래 커피 팔던 곳이고 네네. 안 그랬어도 잘 팔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왜 맞습니다. 만들었을까요?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러한 새로운 스타벅스 오디세이라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웹3와 블록체인 기술을 엮어서 네.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본인들의 이제 원래 진행하고 있던 리워드 프로그램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의 대표적 리워드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죠. 네. 별을 적립하는 형태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퀀시. 네. 이러한 별 적립과 프리퀀시라는 리워드 프로그램이 이미 잘 작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원래는 네네. 본토 스타벅스에는 없던 건데 네네, 역수입된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네, 한국에서.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독특하게 이제 워낙 또 인기가 많은 네, 리워드 그렇죠.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제 역수입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리워드 프로그램과 스타벅스 회원들이 계속해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안에 묶일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과 이제 웹3라는 기술을 통해서 리워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동안에 NFT 같은 경우는 아트나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스포츠 같은 분야에서 주로 적용이 많이 됐었는데 네네. 이 스타벅스에서 또 NFT를 활용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한데요. 그렇다면 이 스타벅스는 웹3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진행하는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 웹3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철저히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NFT를 이제 구매를 하거나 사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타벅스가 생각하는 이제 웹3의 미래는 디지털 콜렉터블과 새로운 경험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콜렉터블과 새로운 경험. 이거 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콜렉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이제 프리퀀시를 그렇죠. 통해서 네. 다이어리 네. 같은 여러 이제 굿즈를 네. 받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스타벅스의 실물 굿즈들이 온라인과 가상 세계로 연결이 돼서 네. 이러한 디지털에서도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뭐 굿즈라든지 혹은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의 이제 니즈를 좀 자극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네. 그런 굿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 굿즈를 위해서 오픈런 같은 상황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온라인 굿즈로 전환이 되면 오픈런 같은 상황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네. 사실 뭐 블록체인에서도 이제 순서라는 것들이 그렇죠.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퀴즈를 가장 먼저 푼 사람에게 특별한 NFT와 굿즈가 제공된다든지 네. 이러한 식으로는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그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실물 굿즈라는 것이 사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의 어떤 가짓수를 더 늘린다. 온라인 굿즈로도 확장을 한다. 결국에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의 어떤 종합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 고객의 이제 경험이나 여정과 전혀 다른 경로로 뭔가 블록체인이나 웹3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기존 고객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네. 네. 웹3와 블록체인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저희가 뭐 웹3가 뭐냐, 철학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을 가져간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커피 소매업을 하는 곳이니까 네. 커피 사 먹는 분들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 웹3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 두 군데를 꼽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스타벅스와 나이키를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웹3에 진출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나이키는 스타벅스와 다르게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 하나, 기존에 있던 이제 크립토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이키는 NFT 패션계의 대세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아티팩트를 직접 인수하는 전략을 취해서 웹3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이었나요? 아티팩트는 기본적으로 가상 세계에 쓰이는
가상 이제 NFT 운동화와 각종 디지털 패션 아이템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아, 그럼 뭐 3D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좀 잘 다루는 기업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나 이제 이런 가상 세계에서 네. NFT 관련한 운동화 그리고 뭐 어떤 패션 아이템, 의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나이키는 약간 마이클 조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운동 선수가 항상 메인 모델이었고 그들의 운동 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어떤 스포츠웨어가 네.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신발이라던가 의류였는데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전략이. 네네.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까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운동 선수들을 후원하는 전략을 취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나이키 러닝 클럽이라는 새로운 달리기라는 이제 새로운 경험을 나이키에 더 씌워서 네.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같이 달리기를 하자. 이런 이제 커뮤니티화 전략을 이제 만들면서 네. 어떤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혁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웹3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상 세계로까지 이런 경험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예. 아티팩트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NFT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맞습니다. 사례가 있나요? 일단은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인수 전에도 네. 클론 X라는 NFT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메타버스용 아바타 사업에도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클론 X라는 NF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새로운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하기도 하고 이러한 클론 X라는 프로젝트가 지난 2월에는 이제 125만 달러에 네. 실제로 거래되기도 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클론엑스에서 만든 그러니까 뭐 아바타에 신기는 신발인가 봐요. 어. 의류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일종의 맞습니다. 뭐 굿즈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이 한 개에 125만 달러에 팔렸다. 네네, 상당히 고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실 제조사라고 봐야겠네요. 아티팩트라는 곳은. 네네 맞습니다. 가상 아이템을 제조하는 어떻게 일종의 제조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최근에는 뭐 TV 방송, 예능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키의 특정 모델이 사실 이제 굉장히 희소성이 높아서 신발 한 켤레에 뭐 100만 원씩 하고 어떤 유명 연예인은 그걸 가졌는데 다른 좀 덜 유명한 연예인은 그걸 못 가졌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방송을 풀어가기도 하는데 네네. 어쨌든 나이키가 단순히 이제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컨텐츠 혹은 뭐 굿즈,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제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파는 기업으로 좀 피보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저는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나이키가 아티팩트를 인수하고 웹3 사업을 하는 것도 혹시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고객 경험을 혁신하던 회사였는데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키 매니아들의 수집 욕구가 사실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한정판 운동화는 이제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리셀 시장의 열풍도 주도를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오픈런이라든지 혹은 리셀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픈런이 그 매장 앞에서 새벽부터 줄 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아티팩트도 인수하고 가상 세계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나이키 매니아들의 수집 욕구를 가상 세계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가상 이게 지금 나이키가 진행 중일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사실 가상 운동화라고 해서 신을 수도 없는 운동화를 도대체 누가 사나? 네, 그런 라고도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할 것 볼 수가 같은데요. 있죠. 네. 사실 초창기에는 나이키가 아티팩트를 인수하면서 그냥 신을 수도 없이 그냥 이미지로만 3D로만 이제 구동되는 운동화를 보고 있었다면 네. 최근에 이제 나이키는 이런 NFT 운동화, 실물 운동화를 연동시키는 방안까지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 자산, 이제 디지털 운동화와 네. 실제 제품이 서로 이제 페어링돼서 연결이 돼서 블록체인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구동되는 일종의 스마트 운동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진출을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이제 나이키 같은 유명 브랜드는 보통 이미테이션 상품, 네네. 또 이제 짭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중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네네, 그것들이 아마도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나이키의 상당한 골칫거리였을 텐데 네네.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조할 수 없으니까 네네. NFT랑 페어링이 되는 운동화를 판다고 하면
사실 이게 진품 인증의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위변조할 수 없는 특성에 따라서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NFT에 기록이 되고 그 NFT의 이제 뭐 판매 기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봐서 실제로 뭐 유명인이 이 NFT를 사고 실물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걸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특정 이제 가격이 훨씬 뛰게 돼서 뭔가 리셀을 할 때도 좀 고부가 가치를 낳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네네. 어쨌든 나이키가 아무도 안 하는 어떤 그 패션,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 운동화를 파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나이키 네네. 말고도. 네, 근데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이제 아티팩트라고 하는 NFT 만드는 웹3 기업을 인수해서 사실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경준 팀장님께서는 이런 시도가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쟁 뭐 아디다스나 이제 다른 브랜드도 많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운동화 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도가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파일을 잡아먹은 이제 더 이상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가상 세계 메타버스로의 세계관이 확장되는데 가장 먼저 진출을 하는 음. 것은 사실 저는 되게 괜찮은 시도인 것 같고 네. 새로운 이제 좀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나이키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두 기업 모두 IT 관련 업종도 아니고 금융 관련 업종도 아니다 보니까 웹3에 과연 이렇게 잘 진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진출하고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아주 신선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나이키와 스타벅스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웹3에 진출하면서 좀 꾀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두 브랜드 모두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1위, 이제 그 업계에서는 1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가상 공간으로 브랜드를 확장을 하고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의 회원들, 네. 이런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상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네.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이키 운동화를 실제로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많이 신게 될까요? 저도 사실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 하나가 만든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모든 가상 공간이 이제 메타버스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 메타버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메타버스가 네.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의 모든 생김새나 이제 뭐 입고 있는 옷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신발은 모두 나이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나이키와 아티팩트가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그게 이제 좀 멀지 않은, 네. 어렵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나이키는 오늘 경준 팀장님께서도 갖고 오셨지만 사실 블록체인 그 어떤 NFT 마케팅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엉뚱하지만 상당한 홍보가 됐을 거다. 나이키가 이런 좀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어떤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오늘 나이키하고 저희가 스타벅스 사례를 중심으로 웹3 사업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웹3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은 사실 녹록치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기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냐, 네. 들어가지 않아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진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회사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웹2 이제 회사들, 레거시한 회사들이 웹3로 진출하는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쟁자의 존재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오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령 뭐 레거시 기업이 들어왔을 때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처음에 위메이드가 코인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코인 해서 다 뭐 시장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금 조달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니네 진정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나이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이키 코인 같은 거 만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네네. 하락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사기가 비교적 쉽지 않고 네네.
그리고 차분하게 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해나 혹은 이제 그냥 단순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웹3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돈을 조달하거나 그냥 뭐 한탕하는 형태로 좀 뭔가 서비스나 회사가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차분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내년 웹3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개인적인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실 뭐 매크로 상황이나 지금 최근에 뭐 FTX 사태 등으로 사실 크립토 시장 자체의 뭐 외형적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관련 규제나 제도 정립도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네. 사실 되게 위험하고 리스크가 아직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웹3 사업 같은 경우 웹3 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뭐 PC나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의 발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규제나 법률적 리스크도 그 당시에 분명 네. 존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상황이 좀 지속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사업 방향을 설계를 하면은 미래에 이제 웹3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이나 가치를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규제가 없다라고 해서 네네. 앞으로도 규제가 없겠지. 그럼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오히려 진출했을 때의 리스크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좀 웹3 사업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웹3의 철학과 문법을 좀 이해를 해서 네. 현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역량에 좀 어울리는 그런 웹3 요소들을 결합해서 기존 비즈니스를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을 하나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웹3에 어울리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네네.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웹3 블록체인의 이제 철학, 네. 근본적인 이념과 좀 맞닿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스타벅스 사례가 되게 적절할 것 같은데 네.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네. 자사의 서비스나 이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소비하면 보상을 주는 시스템.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웹3가 특히 더 많은 기여와 도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만 해도 네네. 쿠폰을 뭐 저 주는 쉽게 찍어주는 커피숍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이 다 독식했는데 좀 소비자들과 나누는 그런 사고 방식을 할 줄 아는 기업들이 웹3를 도입하면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유효 기간이 끝난다고 이 쿠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제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또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다면 충분히 이제 웹2 레거시한 회사들도 웹3 영역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나온 이제 SBT라고 하는 또 NFT 토큰의 새로운 그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도가 불가능한 토큰인데 그래서 어떤 커피숍에서 이 사람이 평생 뭐 10년 평생이 아니라도 10년 동안 뭐 한 몇천 잔을 마셨다라고 하면 진성 고객인 것이고 네네. 사실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웹3에선 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이런 것들도 도입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웹3 사업에 진출하고 싶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웹3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역량에 어울리는 요소들을 좀 가져와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웹2에 어떤 성공했었던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었던 그런 공식 말고 네. 웹3에 맞는 철학과 문법을 이해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존의 비즈니스를 보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웹3 시장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과 전망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